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재택근무 아니래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유능해 보이는 메신저로 보고하는 업무 보고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음성통화보다 문자를 더 선호하죠? 저도 사실은 음성통화보다 문자를 더 선호합니다. 예전 같으면 통화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자 메시지였는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로 소통하는 게 진짜 거의 일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문자도 필요 없고요. 이모티콘만으로 충분히 자기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음성보다 문자로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여긴다고 해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 직장인이 됐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는 이른바 콜포비아, 즉 통화공포증까지 호소한다고 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통화 공포증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실수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통화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곧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나올까봐 두려운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성통화가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전화를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무려 65.1%나 된다고 해요. 또 가장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모바일 메신저 등 문자 기반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서도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나 카카오 택시 등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전화통화보다는 앱으로 호출하는 게 더 익숙하고 통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 꽤 자주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가 묘하게 신경을 거슬리게 된다거나 혹은 문자를 보낸 상대방의 속마음이 헷갈릴 때 이런 경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야, 넌 항상 네 할 말 다 하더라. 어쩜 그렇게 당당하니?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날 칭찬하는 건가 비꼬는 건가 왜 이걸 보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엄지척 스마일 이모티콘을 남발하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나중에 직접 작업을 할 때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에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표정, 음성, 톤, 몸짓과 함께 사용을 하면 대부분 본래 의도가 잘 오고 갑니다. 근데 문자는 아무리 이모티콘을 잘 섞어 써도요. 이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메신저를 사용한 업무 소통, 그리고 언택트 시대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이제는 드디어 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업무를 할 때 메신저를 활용을 하고 카카오톡을 활용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 소통의 불필요한 오해를 좀 줄이면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부응하는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메신저 에티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실제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유능해 보일 수 있게끔 업무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점은 간략하게. 요점은 간략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요점을 간략하게 한다는 건 주로 형식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먼저 보고를 하고 전달하는 업무에서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는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미 쪽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액티브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액티브한 단어의 이런 활용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메신저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유행하는 줄임말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업무 관련한 메신저의 내용은요. 문장을 아주 심플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게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사가 많이 들어가는 문장은요. 절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서 편집기 등으로 미리 작성한 후에 한 번에 보낼 것. 사실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다 보면 업무 외적인 대화도 심심치 않게 나누게 되잖아요. 사실 좀 느슨하고 분위기가 좀 좋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활용한다기보다는 회식 장소를 결정하거나 업무 외적인 내용으로 메신저를 더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업무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그런 잡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구 섞이기도 해요. 꼭 섞이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메신저를 사용하듯이 업무 관련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급히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신저상에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막 문자가 막 3번, 4번, 5번, 10개 이렇게 가는 메신저처럼 최악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승전결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승전결의 구조, 육하 원칙을 따라서 내용을 작성한 후에 메신저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것 3번째입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 그리고 Z세대들이 업무 환경 자체가 사실은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택트 업무 환경에서 주로 문자 위주로 소통을 할 때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말의 억양이나 높낮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손짓, 몸짓처럼 비언어 표현이 상당히 차단된다는 점이에요. 비언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영역이 무려 70%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문자 소통을 할 때 이 부분이 완전히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세세한 뉘앙스를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진다는 거죠. 업무 이외의 시간에 TMI, Too Much Information, 이런 TMI나 잡담을 메신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메신저 소통 방식을 익히고요. 그리고 서로 대면을 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요즘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서로 한 팀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나누게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덜 하겠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어느 정도는 공유할 수 있게 되죠. 공과 사는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적인 소점에서는 요점 위주로 명확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사적인 소통에서는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 공과 사 전략을 한다면 이런 언택트 시대에 그리고 Z세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